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저는 합격률이 2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운이라고 합니다. 외자시구나. 정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보니까 이제 머리도 좀 짧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씩씩하고 뭔가 절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이제 병장 정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전역한 후에 반도체 장비사 또는 이제 기구 설계 쪽에 직무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취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대가 언제인데요? 4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병장이시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일찍 저희 최고상을 찾아오셨네요.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이제 이렇게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된 건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1년의 취업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현재 취업 시장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생각하는 고민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저의 학점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낮은 학점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이 적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희망한 직무가 크게 2가지로 갈립니다. 이제 기구 설계하고 이제 반도체 장비사 C로 나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활동들이나 학습들이 어느 직무에 좀 더 적합한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남은 1년 동안 이제 학점 위주로 이제 활동을 진행할지 이제 외부 교육 같은 걸 받는 게 더 나을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첫 번째 고민하고 세 번째 고민은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훈 씨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피드백을 제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도 같이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분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A사의 CE 직무에 지원하는 정운 지원자입니다. 저는 학부 연구생 시절 랩실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담당하였고 장비들을 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랩실에는 이제 기계과 랩실로서 이제 여러 대의 3D 프린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제 직접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원인은 다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매뉴얼들을 3부 정도 작성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 연구생 외에 저는 이제 키스트에서 반도체와 이제 레이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웨이퍼에 레이저로 이제 도면을 가공해서 최대한 얇은 라인을 가공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어진 도면을 그대로 가공하기만 하는 작업을 하였고, 가공을 하다 보니 웨이퍼가 자주 깨지기도 하였고 얇은 선에 웨이퍼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면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설정을 바꾸는 등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구가 끝날 즈음에는 기존의 최대 한계였던 340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130 마이크로미터까지 약 250%에 해당하는 이제 효율 상승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의성과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하여 A사와 이제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이제 그러한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자, 저는 그 정훈 씨 자료를 보고 맨 처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학고 정도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셨다고 그러면 석사나 박사까지도 좀 꿈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석사를 진학을 해볼까 하는 희망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1학년 겨울방학 시즌에 학부 연구생을 들어가면서 이제 랩실에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생으로 졸업을 하여 해당한 직무에 C나 기구 수리나 기구 설계 쪽 같이 이런 직접 만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좀 더 저에 있어서 맞는다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해당 직무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석사보다는 학사 취업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지금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과학고를 나오셨는데 들어가신 대학은 조금 아쉽지 않아요? 사실 그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도 하셨고 선생님도 하셨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학고나 이제 특성화 그렇게 학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과학고에 대한 경쟁력 자체도 조금 낮았다고 이제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의 학업 능력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만큼의 공부가 하더라도 저는 10이 아니라 20을 더 공부해야 하는 등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기계공학을 하신 건데 전공학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공부라는 이제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 연구생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가 겹치다 보니 제가 기말고사를 수강하지 못한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 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득이 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조금 학점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반도체 공학을 부전공으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기계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반도체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여러 장비들이 있고 장비들 외에도 제작 장비나 관측 장비 여러 장비들이 나뉘는 걸 알게 되었고 저러한 장비들을 내가 수리하거나 이제 고치거나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이제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목적으로 부전공을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건 이따가 한번 또 추가 질문을 드릴 거고 그 대내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 정우 씨 나름대로 어떤 그 목표나 기준을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학번으로서 흔히 말하는 코로나 세대의 학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수업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친구들도 그다지 많이 사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딱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위주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다 노력을 했고 학생회의 활동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회에도 좀 더 대면으로 일을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컸었고 봉사활동도 이제 비대면보다는 대면 봉사활동을 좀 더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면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 A사는 반도체 장비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셨던 활동이 저희 반도체 장비하고 연결점을 갖는 거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 대외 활동은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이제 기계 랩실의 학부 연구생 활동이고 두 번째는 키스트 나노포토닉스 센터의 인턴 경험입니다. 랩실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응용 방법 그리고 회사와의 연계한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여러 장비들을 만지면서 장비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직접 만드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C라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더해서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이다 보니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3학년 2학기 시절 키스트에 이제 반도체 쪽 이제 랩실에 이제 인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랩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반도체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요. 여기 써주신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인턴을 하신 거는 애칭 공정 쪽이 메인이잖아요. 애칭보다는 이제 레이저를 통한 웨이퍼 가공 쪽이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웨이퍼 가공하고 애칭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내 활동을 보면 반도체 쪽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뭐 엘사 같은 가전 쪽 기구 설계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또 기계공학이니까 자동차 쪽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자동차를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기계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기계 쪽에 이제 대표 분야인 자동차 쪽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조금은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쪽은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자동차 쪽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력서에 자동차 얘기가 좀 많아서 차 얘기도 있고 얘기도 있고 물론 봉사하긴 하지만 자동차 H 점프 스쿨이라는 이제 그 대외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후원하는 봉사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에서 진행하는 기업 봉사도 있고 여러 기업 봉사 중에서 그저 자동차가 이제 주관하고 이제 후원을 하는 형태의 봉사 활동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직무 활동이라기보다는 봉사에 관련된 그런 활동으로 봐주신 편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계공학을 하면서 원래부터 반도체를 부전공하고 자동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자동차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희 학교에 있는 자동차 공학과에 좀 진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기계에 관한 이해, 기구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기구 설계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보통 정우 씨를 어떤 친구라고 얘기하나요?
보기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린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조금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변인들이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제 지원자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지금 제 자대 동기의 말을 빌리자면 괴짜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괴짜. 이제 어떤 뭔가 의미에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조용히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다각도로 이제 뭔가 문제를 살펴보기 때문에 라는 의미에서 괴짜로 불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들이 예. 이 정우 씨한테 다 좋은데 이런 거 하나는 고치면 좋겠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스스로 공감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소통을 할 때 조금 이제 여러 다각도에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문제 해결을 할 때 문제 원인을 혼자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할 때 이해하기 힘들게 뭔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뭔 의미예요? 독특한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달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전달 능력? 예, 그렇습니다. 정우 씨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설명하는 거가?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게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러한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이런 설계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결과 위주로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들어볼까요? 저는 C라는 직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C 직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커지게 되었고 이 C라는 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만약 A사에 C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와 이제 고객사에 큰 만족이 되며 이제 불편함 없이 빠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C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 A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A사 입사하기 위해 1학년부터 이제 기업을 알아보고 조사하였으며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여러 방면을 노력했습니다. 제가 만약 A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끝까지 회사에 남아 회사와 함께 이제 성장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면접 처음인데 생각보다 면접 잘 봤을지도 이거 좀 괜찮게 봤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나상무 선생님이시라면 세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오늘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피드백을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훈 씨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탈락시킬 이유가 많이 보였거든. 서류상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나 이런 점이 꽤 많았는데 그래도 면접을 해보고는 정훈 씨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이미지, 첫인상, 그다음에 자신감, 진실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걸 본 거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상에 오신 이유 중에서 예. 그 부분이 가장 정원 씨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답변하시는 그 방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 아쉬운 거는 말이 많다. 수다쟁이.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정훈 씨가 실제로 고민했던 세 가지 사항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첫 번째 고민이 학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근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변했어요. 올해 상반기 서류 통과한 친구들을 제가 한 400명 정도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 4.2 이상이 12%, 4.0 이상을 합치면 35%까지 돼요. 거기다 3.8 이상을 합치면 정확히 60%가 나와요. 과반수가 넘어버리기. 결국 3.8도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호 씨가 생각한 대로 학점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극복 방안이 필요해요. 사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었는데 학점 3.8이 넘는 지원자가 65%, 60%가 된다. 이 얘기 처음 듣고 나서 되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로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성적이면 오히려 하위 10%, 20%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던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깃에 대한 건데 예, 맞습니다. 반도체를 부전공한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활용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은데 정우 씨 스스로 타깃을 뭘로 할지는 명확히 해줘야 돼요. 경력하고 대내 활동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 거는 좋아요. 좋은데 어디에 타깃이 있는지는 좀 혼동이 와요. 반도체 쪽을 메인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체를 퍼스트 타깃으로 하고 종합 반도체 업체를 세컨드 타깃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전부 다 기록하면 이제 회사에서 뭔가 그걸 걸러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두 다 적어놓으면 회사가 걸러서 본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정우 씨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를 기본으로 놓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빼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복학한 이후에 학점을 중점을 둬야 되느냐 직무 역량 쌓는 걸 중점 둬야 되느냐 이 고민했었잖아요. 사실 학점에 대한 거는 아까 첫 번째 고민에서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필수적인 거고 사실은 직무 역량 쌓기도 필요해요. 아까 두 번째 고민에서 반도체를 메인 타깃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반도체에 대한 역량 쌓는 걸 몇 가지만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 면접에서 흐름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정우 씨가 고쳐야 될 거, 좀 잘한 거 이런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분 자기소개는 오늘처럼 해주면 안 돼요. 일단 키워드도 명확하지 않고 너무 장황해요. 여기서 내가 수다쟁이 느낌을 여기서부터 내가 느꼈거든. 이건 뭐 설득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50초 정도로 짧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UV 관련되는 키워드를 2개 정도 명확히 좀 어필해 주는 거는 준비를 좀 하시고 반도체를 그 부전공으로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어차피 퍼스트 타깃을 반도체 쪽으로 잡을 거면 반도체를 부전공으로 하게 된 거는 좋은 포인트니까 그거는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의 이력서를 봐주셨을 때 저희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합격률이 2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공학점만 올려주면 일단 그 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합격률이 80%? 이제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일단 죄송했고 너무 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왔구나. 이 정도 활동이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온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 학점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인 걸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꼭 많이 올려놔야겠다. 대외 활동보다 학생의 본문은 학점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느꼈어도 오늘 최고상에 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대도 안 했는데 이 최고상에 찾아오신 것 자체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졌었고 오늘 제가 드렸던 조언을 120%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면접 봤던 그 정도의 그 자신감과 패기는 나중에 제대해도 잊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면접 잘 본 게 아니구나. 나 면접 그렇게 좀 이 상태 많이 위험하구나. 이게 가장 먼저 들었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나는 지금 부족한 게 되게 많구나. 많이 준비하고 더 발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확실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알게 되었고 보완을 한 다음에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할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 군 복무를 진행 중인 수많은 우리 용사분들 무사히 전역하시고 취업 다들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필승!